네, 관련 얘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건 실장님, 네네. 그 미투 운동이 아주 뭐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아주 문화 예술계 전반으로 확산이 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매일같이 실검, 그러니까 그 실시간 검색어를 보면 우리가 아는 문화예술계 사람들이 나오면 가슴이 철렁해요. 또 이것이 미투의 또 대상자냐. 그런데 사실 하루에 한 명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의 하루에 한 명꼴로. 예. 이번엔 또 서울예대의 연극 배우이자 교수였던 한명구 씨가 또 거론이 되고 있고 본인도 인정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이 연극계에서 시작을 해서 영화계에서 그 다음에 이 탤런트, 연예계로 갔다가 사진 작가까지 가서 사실은 뭐 전방위의 예술계가 다 지금 해당되는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네. 말씀하는 사이에 우리 하재건 문화평론가 이렇게 나오셨는데.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이 전체적으로 이 문화계 그리고 방송 예술계까지 전반적으로 훑어주는데 우리가 전혀 상상치 못한 분들의 이름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문화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네. 그런 분들의 이름과 더불어서 국민들이 특히 충격을 받는 것은 친숙하게 느꼈던 연예인들이 그러니까요. 이름이 등장을 하니까 더군다나 조민기 씨, 조재현 씨는 그 가족 예능에 등장을 해가지고 네. 딸바보 이미지였었는데 예. 어떻게 이러한 성추문에 휘말릴 수가 있는가. 네. 그리고 조민기 씨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따님이랑 같이 수영복 매장에 가서 따님이 수영복을 조민기 씨 몸에다 이렇게 대보니까 이 정도도 성추행이다. 민감하게 그렇게 말을 했었는데 네. 그 정도로 성에 대한 관념이 분명한 이미지를 카메라 앞에서 연출한 분이 어떻게 실생활에선 정반대가 됐느냐. 그 조재현 씨 같은 경우에 딸바보 더하기 이분이 정도전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 사회 정의에 대한 개념이 있는 연예인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번에 또 정반대로 안 좋은 파문을 휩싸였고 오달수 씨도 딸바보 이미지가 있었는데 네. 국민들이 지금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그 조민기 씨 같은 경우에는 오늘 남자 배우라고 이제 하시는 분이 추가 폭로를 했는데 보니까 각 학번마다 조민기의 여자가 있었고 그다음에 뭐 여화구들에게 단둘이 일본 여행을 가져가고 이런 짓까지 저질렀다고 지금 그런 네. 폭로가 나왔어요. 또 조민기 씨가 처음에 뭔가 의혹이 나왔을 때 좀 사죄하고 이 출연 중인 거에서 하차하고 자숙하겠다 이런 식의 입장을 밝혔으면 예. 어쩌면 그 다음 폭로가 안 나왔을지도 모르는데 처음에 전면 부인하면서 억울하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 학생들이 굉장히 분노했다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현 학생들이라든가 졸업생 중에서 좀 분노했다는 분들이 실명 내지는 뭐 이제 연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 증언하는 내용이 조금씩 비슷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뭐 학기별로 몇몇 여학생을 딱딱 찍어가지고 뭐 내 여자라고 한 적이 있다더라. 또 뭐 오피스텔이 그 주변에 조민기 씨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 그리로 뭐 여학생을 불렀다. 네. 심지어 어떤 여학생한테는 오피스텔에서 같이 살자고 뭐 농담일 수도 있지만 예. 그런 말까지 한 적이 있다. 일본의 여학생한테 같이 여행 가자고 한 적도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실장님. 네. 이런 분들이 사실은 처음에는 나중에는 뭐 시인한 분도 있지만 처음에는 이렇게 딱 나몰라라 이렇게 한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지금 유형은 세 가지입니다. 예. 하나는 무대응. 아직까지도 대응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오다수 씨 같은 경우는 아직도 뭐 일절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있는 시인 그런 구분도 사람이 안 하면서. 그다음에 대리사과. 그러니까 측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배병우 사진작가 배병우 씨 같은 경우는 그냥 배병우 측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인정을 한다. 이런 어떤 대리 사과식의 어떤 이야기를 하고 또는 리허설 사과 예를 들어서 리허설까지 하고 진정성 없는 사과를 한 대표적인 이윤택 씨 같은 경우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어떤 경우에서 한 사람도 진정성 있게 정말 피해자들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는 그런 모습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게 공통점입니다. 그렇군요. 네, 여기서 방금 들어온 속보 좀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영철이 1시간 동안 평창에서 접견을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관련 얘기 이어갈 텐데, 보니까 이제 이분들이 다 유명 배우들이다 보니까 뭐 하고 있는 드라마도 많고, 뭐 맡고 있는 직책도 있고 한데, 뭐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뭐 하차를 한다고 발표를 했나요? 그러니까 조재현 씨 같은 경우에
현재 주연급으로 드라마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거기인데 조재현 씨가 지금 도저히 주연으로 드라마를 이끌고 갈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은 이제 자숙한다고 발표를 했고, 근데 또 주연을 갑자기 사라지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드라마에서. 네. 그러니까 이제 급하게 시나리오 수정을 한다고 하는데 아마 요번 주, 그러니까 한두 해 정도는 조재현 씨가 더 나오지 않겠는가. 네. 근데 또 문제가 뭐냐면 오달수 씨가 지금 입장 표명을 못 하고 있거든요. 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지금 좀 있으면 오달수 씨 드라마 나오기로 예정이 돼 있고 다 촬영이 된 건가요? 그 정도? 다 되진 않았겠죠. 드라마니까 아마 일부분만 됐을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촬영을 끝마친 영화가 있고 아. 촬영 중인 영화가 있고 아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오달수 씨가 어떤 상황을 인정을 했다가는 그게 지금 모든 게 다 엎어질 위기에 처하다 보니까 네.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 아닌가. 또 오달수 씨 같은 경우에 천만 요정이라고 굉장히 이미지가 좋아서 최소 1년 정도는 스케줄이 다 잡혀 있을 텐데 네. 이 사태 추이에 따라서 영화계가 지금 발칵 뒤집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뭐 방송계, 영화계, 문학계 뭐 여러 군데 나오고 있는데 네. 심지어 종교계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지금 종교계에서 예. 신부님이 7년 전에 아프리카 남수단에서 봉사활동을 하다가 예. 같이 봉사활동을 하던 여성에게 강제추행을 하고 성폭행 미수를 저질렀다. 그러니까 네. 성폭행을 시도했다. 어허. 성공은 그런데 성폭행 못했고. 시도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였다. 근데 이 신부님이 무명도 아니고 어느 다큐멘터리에 봉사하는 역할로 등장을 해가지고 굉장히 막 휴머니즘, 사회적 약자를 생각하는 신부님 이런 식으로 유명해진 분인데 예. 이런 사건에 휘말리니까 더군다나 이 피해자가 당시 다른 신부들한테 이 사실을 이제 전달도 했었다는데 네. 유야무야 당시에 묻혔다고 해서 다들 그러면은 알고도 이 사실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건가요? 아마 추정컨대는 이 가해 신부의 후배 신부들한테 이 사실을 알렸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우리 사회 위계 질서가 후배한테 알린들, 후배가 선배의 문제를 대처를 잘 못하는 특징이 있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조금 은폐의 어떤 그런 것이 있었지 않았는가. 오히려 위쪽에 알렸어야 되는데. 위쪽에 알렸어도 어떻게 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이제 와서 이게 지금 크게 터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미투 운동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거세게 일고 있는데 그동안은 뭐 쉬쉬하면서 있다가 이렇게 갑자기 본물 터지듯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 본물은 아직 안 터진 것 같은데 더 나올 게 진짜 많이 본물 게 있나요?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이런 그렇죠. 얘기. 본물 터지도 진짜 터지면 이거는 네. 우리나라 문화계는 그야말로 감당을 못할 수준이 될 수도 있는데 예. 지금 조금씩 나오고 있다. 근데 이나마 나오는 것조차 매우 놀라운데 그러니까 미투 운동이 미국에서 처음 시작됐죠. 우리나라 상당 기간 동안 잠잠했는데 그 이유가 우리나라는 주로 이제 피해자들이 여성인데 여성들이 여전히 눈치를 많이 봐야 된다. 왜냐하면 자신이 피해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2차, 3차 가해가 가해질 수도 있고 또 이 위계 질서가 엄격하다 보니까 윗사람 눈치도 봐야 되고 등등등 해서 굉장히 목소리가 나오기 어려웠지만 서지영 검사가 용기를 내므로 인해서 목소리가 막 들끓으니까 예. 거기에 일단은 많은 분들이 좀 이제 고무가 됐고 그 다음에 조민기 씨, 이윤택 씨 사태가 터졌을 때 이분들이 바로 사죄를 했으면 어쩌면은 금방 또 조용해졌을지도 모르는데 네. 이제 뭐 부적절한 변명을 한다든지 완전 부인을 한다든지 이러니까 피해자들이 더 분노해서 본격적으로 실명으로 이제 폭로를 하다 보니까 그 분위기에 고무가 돼가지고 네. 다른 분들도 지금 폭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불길이 확산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추행들에 대한 처벌, 형사처벌은 사실상 상당히 미약하다. 이런 지적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상대적으로 강제로 추행을 하거나 강제로 강간한 경우에는 그나마 뭐 10년형, 강제 추행의 경우 10년이야 1,500만 원이고요. 예. 강간죄는 징역 3년에서 많게는 30년까지도 가능합니다. 강간은 그런데 좀 센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강제로 뭐, 했을 때. 근데 지금 이게 시청자분들은 이것도 강제로 한 거 아니냐고 하는데 이윤택 씨 같은 경우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황토방으로 연극 단원을 불러서 네. 마사지를 해라. 그리고 그것도 상습적으로. 특정 부위를 마사지를 하라라는 것이 강제냐, 강제 추행이냐, 그것이 아니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다. 이렇게 지금 법률상으로 형법 303조는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 조직 속에서 하나의 수장이거나 혹은 뭐 교수면, 그러니까 학교면 교수 또는 연극이면 대표, 이런 수장이 위계에 의한, 그러니까 이 서열의 어떤 위계에 의한 어떤 추행, 이럴 경우는 너무너무 사실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래
이력에 의한 가늠죄는 5년에 고작해야 1,500만 원 이하. 그다음에 추행죄. 이윤택 씨 같은 경우 마사지를 하라 그러면 추행죄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네. 이거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2년 이하. 그러니까 지금 비슷한 경우가 대법에서 판결을 내린 게 어떤 교수가 지방대 교수가 밤에 여학생들과 만났다가 이제 가는데 가갖고 막 더듬고 쓸어내리고 했을 때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대법에서 판결을 내린 최종심이 30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징역 5년, 2년짜리 네네. 또는 벌금인데 네. 대부분 법원에서 벌금으로 한다는 게 문제네요. 네, 지금 징역 2년, 5년 다 내린다면 그건 세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지금 말씀드렸듯이 대법에서 300만 원 이하도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언론에서도 크게 문제시됐었던 것들인데 문제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공소시효. 짧게 말씀드리면 2013년도 이후에는 사실 친고죄가 아니에요. 당사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이것은 범죄가 됩니다. 성추행의 친고죄가 2013년 전에는 친고죄였는데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대로 이 일반적으로 형법에 의해서 판결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윤택 씨나 조민희 씨 같은 경우는 2013년 이전에 벌어진 일들이 주로 많아요. 왜냐하면 밀양 연극촌이 이미 10몇 년이 됐거든요. 네.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2013년도 이후에도 있을 거예요. 왜 못 나서냐면요. 자, 지금 이 폭로한 사람, 이윤택 씨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전부 극단 대표예요. 맨 처음 말하는 사람이 극단 대표입니다. 그 다음에 조민기 씨 같은 것도 배우 누구누구예요. 알려진 사람들이에요, 다. 왜? 잃을 게 없어요. 어느 정도 이 연극계나 이 속에서 자기가 자리를 잡은 사람들이 지금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2013년도 이후를 보세요. 그 사람들은 지금 아직도 배우의 꿈을 꿈꾸고 있거나 아직도 그냥 단역인 사람들이에요. 네. 내가 얘기했을 때 난 어떻게 됐지? 여기서 매장당한 거 아니야? 이 두려움 속에서 아직도 그 이야기를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2010년 이후 사람들이에요. 결국 친고죄는 폐지됐지만 다른 사람이 해주기도 또 그 사람도 그 업계 사람이기 때문에 또 그걸 대신 고발해주기도 어렵다. 이런 그 거네요. 용기가 아직도 없는 거죠. 지금 2014년 이후에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논란이 된 사람들이 네. 고은 시인이나 뭐 오태석 이분이나 뭐 이윤택 이분이나 보니까 굉장히 이제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네. 교과서에도 이제 뭐 자기 작품이 올라가 있고 하는데 네. 이런 사람들의 작품을 계속 교과서에 넣는 게 맞는 것인가 이런 논란도 지금 제기되고 있거든요. 일부에서는 작품과 그 사람의 인성과는 차별해서 보자. 작품은 작품이 뛰어나면 그 작품은 인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겁니다. 우리가 문학작품이나 연극에서 정의를 얘기하고 그 안에서 무엇인가 옳고 그르다는 것을 배워나가는 것이 작품일진데 그 사람의 어떤 인성이 정반대에 있는 사람이 그 작품으로 인해서 사실은 그렇게 연상이 됐을 때 그 작품의 진가를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어린 그 학생들이? 저는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왜 유독 이렇게 문화예술계에서 이런 성추문 사건이 빈번한 것인지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무원 되기 위해서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어떻게 하다가 피해를 당했다. 이런 얘기 없잖아요. 네. 왜냐면 시험을 보니까. 네. 근데 문화예술계는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캐스팅을 하건 뭐 작품이 선택되건 간에 이건 유력자 마음먹기에 따라 달린 것이기 그렇네요. 때문에. 주관적 판단이 많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잘 보여야 되는 거고 뽑힌 다음에도 눈 밖에 나면 한순간에 뽑혔던 게 취소되고 네. 입지가 사라지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소나기에 잡힌 것처럼 눈치를 봐야 되고 선배들이 눈치 보는 모습을 후배들이 보면서 그대로 배우기 때문에 그 바닥에 문화로 아예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종근 데일리한 논설실장, 하재근 문화평론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